안녕하세요. 김학용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의 스마트홈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작년 2020년도의 스마트홈 시장은 어땠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의 스마트홈 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스마트홈 플랫폼이 완성된 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통신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가전제조사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스마트홈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2019년, 2020년 사이에는 어, A급 건설사들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독자적인 스마트홈 플랫폼을 만들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스마트홈 플랫폼들과의 연동을 마친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스마트홈 플랫폼이 주로 이제 핸드폰 앱이나 아니면 월패드를 이용을 해서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디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하는 그런 형태였다라면 최근에 이제 그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급된 인공지능 스피커나 혹은 월패드에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를 해서 집안 어디에서나 음성 명령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뭐 국내에 작년에 한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61만 대 정도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보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 기준으로는 거의 10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많이 보급했느냐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뭐 2019년 8월 자료이긴 하지만 KT가 한 40% 가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카카오 미니, 뭐 SKT 두고 네이버 클로바 순위인데요. 여기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온 미니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작년 2020년 초에 갤럭시 S20을 이제 출시하면서 사은품으로 이제 그 스피커를 줬었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그 보급된 스피커의 양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20이 국내에서만 한 2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작년에 그 10월 달에 코리아 세일 페스트 할 때도 이 그 스피커를 많이 이제 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개인적으로 한 300만 대 정도 보급됐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거의 KT 다음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된 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작년까지 출시되는 모든 제품을 스마트 디바이스, 즉 IoT 기능이 탑재된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 아카라라고 하는 중국계 스마트 홈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작년 말에 투야라고 하는 또 역시 중국계 회사, 그리고 뭐 국내 그립이라는 회사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스마트홈 게지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이제 가격도 많이 다운시켜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스마트홈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스마트홈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세대, 특정한 가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아파트 단지 혹은 아파트 단지 인근의 이제 상권까지도 이제 그 스마트홈과 연결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게 될 것 같고요. 즉,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배달하는 거, 그런 게 대표적인 생활 서비스, 스마트홈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올해도 또 상당히 좀 커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미소라고 하는 홈클리닝 그 서비스 사업자, 그다음에 저기 세차왕이라고 하는 이제 세차 서비스 사업자 등등 이런 이제 생활 서비스 사업자들하고의 제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다른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데서도 나타난 해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스마트홈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6가지 꼭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이 고도화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 스마트홈과 자동차가 결합하는 그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가구 말고, 신축 아파트 말고 기축 아파트나 단독 세대, 개별 가구의 스마트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다소 이를 수도 있는 전망인데요. 홈 서비스 로봇이 이제 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홈 보안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상하는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각각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의 고도화라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스마트홈 앞에서는 제가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스마트홈 플랫폼이라고 썼었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하게 디바이스를 관리하거나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수준, 연동 기능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사용자들이 그 디바이스를 어떻게 쓰는지 혹은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즉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개인 맞춤형 혹은 세대 맞춤형 그런 서비스,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가 작년에 삼성물산하고 같이 일을 했었었는데 아마 이런 트렌드가 다른 건설사, 다른 통신사 스마트홈 플랫폼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뒤에서 말씀드릴 생활 서비스하고도 아마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와 그 집, 스마트홈의 연계, 즉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카투홈, 홈투카는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 이제 작년부터 요 얘기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SKT나 아니면 이제 건설사들하고 현대차가 제휴를 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이제 모든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자동차하고 연계되는 그런 이제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자동차에서 집에 보일러를 킨다든지 혹은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뭐 월패드를 이용을 해서 뭐 자동차의 시동을 켠다거나 뭐 히터 혹은 에어컨을 켜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뭐 외국의 GM이나 아우디 같은 회사들은 자동차 기반의 어떤 그 서비스 플랫폼, 예,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과 비슷하게 자동차 기반의 인카 뭐 그 서비스 플랫폼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차나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 서비스의 대상하고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생활 서비스 그 스마트홈이 기존에는 이제 뭐 디바이스의 상태를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거에서 생활 서비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 생활 서비스하고 연계되는 대상이 이제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그 뭐였죠? 그 뭐 음식 배달, 뭐 홈 트레이닝 뭐 그런 것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노트북으로 하던 뭐 쇼핑,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 교육, 뭐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그다음에 음식, 그 이제 이건 단지 내 음식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뭐 금융, 뭐 기타 세탁 등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들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주문을 하거나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걸 흔히 이제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쪽 스마트홈 기기 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뭐 집에 있는 그 뭐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음식 서비스를 주문하는 거.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로 그걸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기는 그런데 가전 제조사, 대표적인 가전 제조사들과 그다음에 또 몇몇 그 식음료 제조사, 그다음에 생활 서비스 제조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집에서 그 생활 가전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후발주자들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지금까지의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건설사들이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물 인터넷 아파트를 구축하는 형태. 근데 이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면 이제 건설사마다 잘해야 뭐 한 1년에 몇만 세대 정도 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1년에 한 10여만 세대, 20만 세대밖에 안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통신사들이 요런 이제 그 액세서리, 스마트홈 게짓을 이용을 해서 이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축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이용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홈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작년에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런 회사를 통해서 스마트홈을 만든다든지, 혹은 조금 오래된 뭐 집들 한 10여 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인테리어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들도, 스마트홈 설비들도 이제 홈 설비들도 스마트 홈 설비로 교체하면서 스마트홈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도 이제 좀 이른 예측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스마트홈, 홈 서비스 로봇이 아마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이미 소니가 2년 전에 아이보라고 하는 아이보2라는 그 애완 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현대건설도 작년에 딩동딩동이라고 하는 홈 서비스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뭐 이동성도 좀 제한적이고요. 그냥 음성 명령도 좀 제한적으로 알아듣는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냥 데모용 로봇이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쪽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2018년부터 로봇 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스타라고 하는 홈 서비스 로봇을 출시할 거라는 소문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19년에 나올까, 2020년에 나올까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이제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출시되는데 그쳤고요. 아마 올해 정도에는 좀 여기 이동성을 탑재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아마존은 이제 뭐 딥레이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자율주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제품들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스마트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보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뭐 언론에서는 스마트홈 보안 얘기들이 지금 종종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그냥 띄우는 뉴스에 불과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커다란 위협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스마트홈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40%의 가구가 스마트홈 디바이스 이용한다라고 하고요. 국내도 한 20% 이상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 이상 가구가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쓰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홈 기기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공격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사실 공격을 안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해봤자 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돈 될 구석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우리 랜섬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이제 하는 그 피싱 같은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좀 많이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사 같은 데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의 그 보안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지금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련된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0년도에 스마트홈 시장 동향과 2021년도에 스마트홈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은 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기타 그 내용들은 혹시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기업 특강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